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주식이나 채권, ETF를 투자할 때 세금 기초 상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건 분리과세돼서 절세가 되고 어느 건 비과세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구조를 잘 몰라서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세금 기초 상식을 알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절세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의 그 소득세는 여기 있는 그 항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인 경우에.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류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본은 사실은 종합소득세고 분류과세는 그 부차적인 건데, 일단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종합소득세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5가지 소득, 요 소득을 다 합쳐서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세목을 각자 내기도 하지만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매년 5월에 그 소득세액에 따라 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최고 49.5%까지 그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야 다 아시는 그 월급 받는 그 근로소득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 사무실이나 아니면 카페든 커피숍이든 이런 걸 할 때 그 개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근데 보통 근로소득 내는 분들은 사업소득을 안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낮에는 근로소득 월급제기 생활을 하면서 그 저녁에는 식당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업소득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 이 이자 배당소득이 결국 금융소득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은 이자 배당소득이 같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이자 배당이란 건 결국 은행이자라든지 채권이자라든지 주식 배당인데, 은행이자가 100만 원 나온다, 50만 원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15.4% 세금을 떼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2천만 원이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그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못 본다.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보통 이 배당소득이랑 이자 배당소득이라 하면 당연한 모든 배당 이자는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ETF에서 국내외 채권, 그 다음에 국내 상자 해외 ETF, 요런 매매할 때도 요것도 이자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로소득을 얼마를 벌고 이자 얼마를 번다고 할 때 2천만 원 넘는 경우는 사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매년 5월에 이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을 합쳐서 세율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율이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15.4%보다는 더 많이 부과가 되겠죠. 물론 1차적으로 15.4% 분리과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빼주긴 하지만, 세율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를 하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있고요. 연금소득은 당연히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적연금. 그래서 이 사적연금이라면 연금저축이나 적립식 IRP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 기타소득이라 하면 당연료 아니면 인지세 이런 것들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300만 원 이하일 때는 8.8% 분리과세하고 끝납니다. 일회성으로. 그렇지만 이게 3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이 나머지 근로사업소득과 다 합쳐서 누적해서 그 다음 년 5월에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 세율로 별도로 과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사적연금도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3.3에서 5.5% 분리과세를 하지만 1,500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물론 1,500만 원이라 하면 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가 뭐 세금을 내는데 무슨 절세야 하겠지만 이 한 번 일회성으로 내고 끝나게 되는 게 분리과세고, 이 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의 그 높은 세율 구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 낸 그 분리과세의 세금은 빼주긴 하지만 누진세율 때문에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세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이외에 분류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뭐냐면 일회성 그 소득이 발생할 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퇴직소득,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하게 됐는데, 이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일회성으로 내면 끝이다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그 일회성으로 내는 거고, 단지 IRP로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하면 퇴직소득세에서 30%에서 4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물론 밑에 있는 주식 채권에 대한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도 있지만, 보통은 뭐 저희가 주택을 팔거나 이럴 때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종합소득세에 합치게 되면 누진세율 구간이 갑자기 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그 합산하지 않고 이거에 일회성으로 내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항목들은 제가 저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예를 들면 해외 주식 같은 그 팔란티어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스파이, 우리가 직투하는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그 다음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22%의 25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내서 끝내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채권 매매에서도 채권 매매는 비과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채권의 이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해당하고요. 해외 채권 매매, 그러니까 미국 채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매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그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금융 투자, 주식이나 채권이나 ETF 같은 거에 투자할 때 보통 저희가 이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절세, 연금에 대해서 절세 계좌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적립식 IRP 같은 거는 여기 연금소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이쪽 분류과세에 해당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프레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향후에 세금 그 절세나 이게 일회성이구나,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될 리스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